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네, 그렇죠. 수천 년 전 동양의 팔괘나 오행 같은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위상수학이나 홀로그램 이론 같은 아주 현대적인 과학, 수학과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지 아니면 그 안에 뭔가 좀 더 깊은 원리가 숨어 있는 건지. 네. 청취자 당신께서 이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이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뭔가 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이 자료들을 보면요. 동양 철학의 그 상징 체계들이 그냥 단순한 비유, 이걸 넘어서는 거죠. 단순 비유가 아니다. 네. 현실 세계의 구조나 뭐랄까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아주 정합적인 틀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팔구의 구조라든가 오행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서 수학적 또 물리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현상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바로 편재성이죠. 편재성. 그 홀로그램처럼 부분 속에 전체 정보가 담겨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와도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딱 그 지점과 맞닿아 있어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팔구에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음과 양, 그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팔구의 기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수학이 숨어 있다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핵심은요. 그 이진법과의 유사성입니다. 이진법이요? 컴퓨터. 네. 자료들에서도 아주 흥미롭게 보는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이어진 선을 1로 보고 끊어진 선을 0으로 보는 겁니다. 아하. 1과 0? 네. 그러면 각 궤는 세 자리 이진수가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건괴, 상팔은 111, 곤괴, 팔끈은 000 이렇게요. 네네. 근데 여기에 위치값을 부여하는 거예요. 맨 아래부터 1, 2, 4 이렇게요. 1, 2, 4요? 네. 그러면 각 궤는 0부터 7까지의 숫자에 정확하게 대응이 됩니다. 건괴는 1 플러스 2 플러스 4 해서 7이 되고 곤괴는 0이 되는 거죠. 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복희 팔궤도라는 게 그냥 상징을 나열한 게 아니라요. 이 숫자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배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그냥 기호가 아니라 완전히 체계적인 이진법 시스템으로 변환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이미 정보의 어떤 기본 단위 같은 구조를 파악했을 가능성. 이걸 시사하는 대목이죠. 그럼 이 구조가 뭘 의미한다고 보나요? 자료들은 이걸 단순한 구조 이상으로 봐요.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 그 자체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과정이요? 네. 무형의 하늘과 땅, 그러니까 건괴와 곤괴에서 시작해서요. 네. 그 다음에 에너지적인 현상, 예를 들면 뇌, 풍. 이게 뭐 전기나 자기 현상 같다고 보는 거죠. 전기, 자기. 네. 그리고 나서 물질적인 형태, 산이나 택 같은 걸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형에서 유형으로요? 맞습니다. 어떤 정보적이고 수학적인 질서에서 물질 세계가 구현되는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조에서 과정으로군요. 그럼 이제 오행은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상생이니 상극이니 하는 관계들이 나오던데요. 네, 이제 오행으로 넘어가면요. 팔괘가 기본적인 구조라면 오행, 즉 목, 화, 토, 금, 수는 그 요소들 간의 동적인 상호작용, 관계의 법칙을 더하는 겁니다. 관계의 법칙이요? 네, 서로 돕는 상생 관계가 있고 서로 견제하는 상극 관계가 있죠. 네네, 상생상극.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그 소강섭 교수 연구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이 상생과 상극 관계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수학적으로 5개의 요소라고 합니다. 오, 5개요? 딱 오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행인 거죠. 이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또 진동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순환과 진동? 그런데 이게 홀로그램이나 아까 말씀하신 편재성이라는 개념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홀로그램 원리라는 게 뭐 비유하자면 사진 조각 하나에도
전체 이미지 정보가 희미하게나마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부분 속의 전체가. 네, 부분 속에 전체의 정보가 압축되어 있다는 아이디어인데 이 자료들에서 말하는 편재성이 바로 이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8궤나 5행에서 발견되는 그 기본적인 패턴, 즉 구조와 상호작용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우주 만물, 아주 작은 것부터 거대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하. 마치 프랙탈 구조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프랙탈처럼요. 그래서 자료들의 그 회계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거 5가지 관계나 DNA 구조, 심지어 성격 유형 같은 다양한 예시들이 나왔던 거군요. 네, 맞아요. 같은 기본 원리가 그냥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야, 물론 이런 연결이 얼마나 엄밀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겠죠. 하지만 자료들은 이 고대의 총찰이 현대 과학이나 수학이 발견한 우주의 어떤 보편적인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위상수학이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형태가 변형되어도 유지되는 아주 근본적인 속성을 다루는 학문인데 그렇죠. 도넛과 커피잔처럼 네, 8궤나 5행의 그 관계구조 역시 그런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이런 시각인 거죠. 정말 놀랍네요. 고대의 지혜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현대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라 될 수도 있다니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동양 철학이 단순한 어떤 신비주의, 이걸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분석 틀. 그리고 그 보편성을 위상수학적 패턴이라든지 홀로그램 같은 현대적인 개념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청취자 당신께서도 주변의 여러 현상들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꽤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만약에 8궤나 5행 같은 이런 기본 패턴이 정말로 우리 생각이나 사회구조 또 자연현상 속에 이렇게 편재해 있다면요. 네,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이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들을 어떻게 좀 응용해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탐구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